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지사님께 도정 홍보 영상 그리고 전북 금융세탁 건립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당초에 송부해드린 질문지에 질문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정 홍보 영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정 홍보와 관련한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예산이 해마다 동일하게 2.2억 원씩 약 2억 2천만 원씩 세워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21년도부터 온라인 매체와 뉴미디어 합계 금액이 2억 2천만 원씩 23년도까지 동일하게 세워졌고, 이제 24년도 예산은 좀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때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건데 도정 홍보의 취지는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도정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대로 도민들께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께 홍보를 해서 도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적들은 당연히 또 도민의 알 권리와 도민에게 이 도정의 방향을 또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도정 홍보가 취지대로 잘 홍보가 됐다,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네, 전체적으로는 도정 홍보가 비교적 이 당초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 전북이 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SNS 이쪽에 관해서 그 조회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전국에서 굉장히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나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소관 부서인 소통기획과로부터 이제 도정 홍보에 대한 많은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 받아 보면 갈수록 좀 긍정적인 면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효과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또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해 도가 제작한 홍보 영상 몇 가지가 논란에 좀 휩싸였습니다. 선정성 그리고 특정성 비하를 논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당초에 목표했던 도정 홍보의 어떤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렇게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원인이 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 SNS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의 최신의 트렌드를 맞게 좀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의혹이 과도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서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논란은 이미 일어난 과거 일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소강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대책이 혹시 세워졌는가요? 저희가 이 모든 홍보 영상에 관해서 홍보 사업에 관한 성별 영향평가 관리 방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사업 담당자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성별 영향평가 점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체 점검을 하고 또 부서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성별 영향평가 실무부서는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그 여성가족과에다가 성별 영향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를 그 컨텐츠 내용 제작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듯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논란이 중심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성별 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잘 보완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작 과정상의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제작업체를 아까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 제작업체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작업체 선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문제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시에 그 성인지 감수성 이 논란이 있었던 업체는 그 다음부터는 이 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해다라고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 영향평가 관리 방안이라는 그 지침을 만들어서 홍보물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 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뒤로는 배제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네, 그 업체는 배제를 더 이상은 그 업체하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정 홍보 영상을 계약하는 흐름이 이제 약간의 중간에 언론진흥재단이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흐름이 있습니다. 잠시 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정부광고법상 자치단체는 광고를 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야 합니다. 재단이 자치단체가 선정한 업체의 자격을 검증한 뒤 직접 약정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외부 기관이 끼면서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한 걸로 보이지만 광주시가 언론진흥재단 뒤로 숨는 꼴이 됐습니다. 발주와 추천은 광주시가 하는데도 계약은 언론진흥재단이 하다 보니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등 자치단체의 계약 상대를 제한하는 법률 적용도 모호해지는 구석이 생깁니다. 언론진흥재단이 업체의 자격을 검증하기는 하지만 정부 광고법상의 사업자 지위 정도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재단이 권한도 없고 저희는 이 매체가 법상으로 규정돼서 이게 자격이 있냐 없냐만 판단할 뿐이지. 네, 언론진흥재단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약은 언론진흥재단이 하지만 사실상의 업체 선정의 권한은 전북자치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의원님? 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전에 논란이 되었던 아태 마스터스 대회, 이제 아태 대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태 대회 홍보 영상의 경우에는 CNC 서울이라는 업체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료 3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이 CNC 서울이라는 업체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게 되면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적, 톱밥, 주방기기, 문구용품, 사업자 등록증 한 면에 표시하기도 어려워서 별지에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 영상 제작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영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물론 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업체가 모든 업종을 운영하는지는 사실 의문이 좀 들고 설사 모든 업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영상 제작에 대한 전문성은 좀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1인이 여기저기 사업의 종류만 사업자 등록증상에 등재를 하고 가능한 사업들을 광급 계약을 하고 또 인맥을 이용해서 사업을 계약하는 이러한 경우도 간혹 사실은 뭐 이 업체라는 말씀은 아니고 간혹 있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태대회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CNC 서울이라는 업체는 전문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업체 선정 시에 도정 홍보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문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CNC 서울이라는 업체를 선정한 그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CNC 서울이라는 업체가 현재까지 몇 건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과연 이제 이 업체가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 업체가 과거에 홍보물 제작을 했던 경험이나 실적 또 도가 제작하려고 하는 홍보물에 대한 이해 또 기획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전문성의 판단 기준이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었단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CNC 서울이 아까 마지막 질문이었던 몇 건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가요? 2021년부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1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3년간 총 6건의 계약을 했고 1억 600만 원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 4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CNC 서울이라는 업체가 총 6건의 계약을 약 1억 600만 원 지사님 답변대로 21년도부터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북자치도의 권한이라면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전북자치도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CNC 서울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태 대회 논란 이후에는 계약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문어발식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전문성은 본 의원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아태 대회 같은 논란들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또 다른 계약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집행부에 좀 세심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도 좀 전달해서 앞으로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도정 홍보를 하는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좀 전문성 기준을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지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CNC 서울이라는 업체는 이 수상한 게 문어발식 업종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CNC 서울과 주소지가 같은 다른 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2023 새만금 세계점벌이 온라인 홍보 계약 당시 CNC 서울의 주소지는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번지 101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 계약서를 보면 CNC 서울은 주소지를 옮기고, 문제는 2022년 6월 무렵에 CNC 서울의 당초 주소지였던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을 그대로 이어받은 K미디어, 현재는 상호를 PTH로 바꿨고요. 코리아 워커센터라는 신생업체가 설립돼서 그 주소지에 들어와서 최근까지 홍보 영상 제작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서 CNC 서울이 있던 그 주소지에 CNC 서울이 나가고 같은 주소지에 저 두 개의 업체가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업체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주소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K미디어,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번 상가동 101호, 그리고 코리아 워커센터도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번지 101호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네네. 물론 이제 사업장 주소지는 사업을 이동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업종이 그 자리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번지 101번지 그 상가라는 주소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 6번 띄워주십시오. 본 의원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주소에 직접 찾아가 본 결과 저기 보이는 공인중개사가 그 101호입니다. 저 자리에는 공인중개사업이 운영하고 있었고, 또한 주변 상인들을 탐문해보고 주변 주민들을 탐문해본 결과 같은 자리에서 동일 업종이 최소 10년 이상 영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저 해당 101호에 있는 공인중개사분과 본 의원이 직접 통화한 결과 해당 공인중개사 외에는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른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더욱이 건물 외관상을 봤을 때는 상가동 전체를 다 뒤져봐도 영상물 제작, 홍보물 제작이라는 그 문구를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해당 업체에 대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이 그 조사를 하시고 직접 현장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전에 있던 회사가 나가고 그 전에 있던 회사의 자리에 두 개의 회사가 들어와서 유령회사처럼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도계약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별개의 회사가 아닌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아마 상당히 그 전에 회사하고 그 이후의 회사들이 뭔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사님께서 아태 대회 논란 이후에 CNC 서울이라는 업체를 배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저 업체들이 도 계약에 참여한 시점은 2023년 2월에 그 2021년도까지 도정 홍보 영상을 독점했던 그 업체가 아태 대회 논란 이후에 없어지며 CNC 서울이 없어지면서 저 K미디어와 코리아 워커센터가 계약의 당사자로 사실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배제를 했지만 다른 유령 회사를 가지고 와서 계약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던 CNC 서울의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CNC 서울이 계속적으로 도의를 하기 위해서 위장 사업자에게 계약을 맡기거나 계약을 줬다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께서도 동의하시죠? 그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뭐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것이 무슨 위반 사항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업체가 약 10건 이상의 계약이 사실상 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주소지 기준으로 자료 7번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이런 같은 주소지의 유령회사들이 입주를 해서 총 10건의 계약을 다수의 계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CNC 서울에 더해져서 총 4건이 더 더해진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아태 대회 이후에 저 영상 PTH는 K미디어가 전신이고요.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K미디어와 코리아 워커센터가 다시 도와 계약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또 본 의원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포스터 컴퍼니라는 회사가 또 계약자로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터 컴퍼니의 회사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그 주소지의 그 사업장의 소유자는 CNC 서울의 대표인 김모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터 컴퍼니도 또 추가되어서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한번 띄워주시죠. 포스터 컴퍼니의 등기부 등본 8번입니다. 포스터 컴퍼니가 소재하고 있는 회사의 그 사업장이라고 하는 일반 공동주택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저기 있는 김모 씨가 바로 이제 CNC 서울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K미디어와 코리아 워커센터에 더해서 더 포스터 컴퍼니도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문제는 상호나 주소지는 다르지만 전화번호가 같은 업체도 존재합니다. CNC 서울의 대표자 번호를 기준으로 방금 전 말씀드린 포스터 컴퍼니와 또 미디어 창공이라는 업체가 동일한 전화번호로 약정서에 기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정리해서 보면 CNC 서울과 관련된 도정 홍보 영상은 무려 12건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자료 9번 올려주시죠. 이제 종합적으로 CNC 서울 그리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K미디어와 코리아 워커센터 K미디어와 코리아 워커센터 거기에 또 소유자가 같은 포스터 컴퍼니 그리고 미디어 상공 전화번호가 같은 미디어 창공까지 총 12건의 계약을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 사실상 한 업체가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시면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의 회사 그러니까 CNC 서울을 문제가 있어서 배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당시 국장이 지시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회사명은 다르지만 다른 회사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과연 그것을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서도 비호를 하면서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모르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나름 뭐 체크할 것들은 몇 개를 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돼갖고 몰랐던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21년도부터 3년간의 도정 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 계약 건수가 총 31건입니다. 그중에 지상파 공영방송과 계약을 한 것이 9건이고 그렇게 되면 총 22건 중에 민간 사업자의 계약이 22건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저 12건이 사실상 실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고 그 금액으로는 2억 원이 넘습니다. 앞서 맨 처음에 띄워드렸던 연간 우리 도정 홍보 영상이 2억 2천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한 개년도분 예산을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 그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가 사실은 가져갔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업체명과 주소지를 바꿔가면서 특정한 경제적 공동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저는 든다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께서 그런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시스템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다행히 이제 아까 도정 홍보 예산이 그동안은 2억 2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1억 9천만 원인데요. 네. 올해는 1월 달부터 그 금액 전체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통으로 다 어떤 업체에게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통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통으로 아예 그렇습니다. 다? 1억 9천만 원을 어느 한 업체가 1억 9천만 원을 다 가져가 가지고 네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용들을 전체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이 문제, 이런 업체에 대한 문제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고자 최근에 준비를 했던 건데 예. 올해 갑자기 방식이 바뀐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혹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수의 계약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 2억 4천인가요? 2억 2천인가요? 2억 2천입니다. 네, 2억 2천. 네, 연간 2억. 그러니까 연간 2억 2천에 이제 내용물을 하나하나씩 보면은 10개를 만약에 제작한다고 하면 2억 2천씩 2천만 원씩 11건을 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수의계약 범위 내로 2천만 원 이내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은 진행을 해왔는데 아마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이 괜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이제 통으로 아예 입찰을 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넘기자. 그런 방식으로 아마 올 작년 말부터 예산을 세우면서부터 그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고 네. 올해는 그 계약 진행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공개 경쟁 입찰이 그래도 수의 계약보다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논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도에서 도정 홍보를 하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혹시 올해 뭐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는 CNC 서울이나 이런 관련 업체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겠네요. 공개 경쟁으로 1억 9천을 통으로 한 업체가 하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네. 작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지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도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이 CNC 서울이 다른 영상물 제작에도 도정 홍보 외에 또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본부 일인데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영상 제작이거든요. 1,1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즉 이제 이 CNC 서울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도정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 제작에도 이 손길이 뻗쳤을 것으로 사실 좀 보이거든요. 따라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혹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앞에서 정리했던 CNC 서울과 이름만 다른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로 보이는 그 업체들이 도정 홍보 영상 업무 외에 또 다른 계약에 혹시 참여를 했는지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추측되는 업체가 회사를 쪼개가며 도정 홍보 영상에 참여했고 그 영상 중 일부가 논란이 되었고 그럼에도 지속적인 유착 관계가 이루어졌고 이는 비단 도정 홍보 영상뿐만 아닌 다른 영상물에도 아마 관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전체적인 내용의 추측입니다. 만약 이제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단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전북자치도 전체의 시스템이 좀 붕괴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안을 도정 질문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질문 중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나 지속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좀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고 만약에 해당 사업자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기망행위라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좀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혹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발 방지 대책 또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직원의 업무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그 상대 업체의 조직적인 기망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좀
밝히고 어쨌든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도민에게 도정 홍보 영상에 들어가는 예산도 도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도정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부분 계속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국제금융센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전북 1조 원 규모의 국제금융센터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다는 언론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집행부에서도 주력을 다하고 있고 도민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새만금과 더불어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당초 투자 규모나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많은 우려가 있긴 하지만 본 의원은 지사님의 능력과 그 추진력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뤄내실 거라 믿습니다. 먼저 이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북의 대규모 투자 협약이 성사된 일은 축하드리겠지만 이 전북 자치도가 금융 중심지가 되고 금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관 산업도 금융권도 노력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북은행이라는 향토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역할이 아닌 오히려 고금리 이자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인 유명세를 전북은행은 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제 지갑을 열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져 있지만 전북은행은 높은 예대 마진으로 도민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좀 이렇듯 전북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중심지로 이 전북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금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북은행과의 어떻게 소통을 하시고 전북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지사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 큰 관심을 갖고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북은행도 금융타운 조성이라든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북은행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전북은행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은 이 전북은행이 전북금융도시 추진위원회라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나름 내부적으로 이 도민들에게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또 부족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전북은행에 전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금융센터 문제는 지금 금융 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돌파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도 전북은행이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세워지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전북은행이 좀 입주를 해준다든가 좀 사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디지털 금융 산업을 공동 육성하기 위한 서로 협약, 또 국제금융 컨퍼런스 참여,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도와 전북은행의 협력 방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야심차게 시작하신 금융센터, 금융중심지 전북 도민의 희망이고 또 도에서도 주력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향토은행이라고 하는 전북은행의 역할 충분히 이끌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사님 장시간 답변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